안녕하십니까, 전청입니다. 오케이, 최근 소식이죠. 이번 주 소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먼저 볼게요. 이게 2023년도의 세금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인플레이션 어저스먼트를 우리가 이제 반영해서 IRS가 매년 이렇게 어나운스하는 주요 세금 관련된 수치들이 있는데요. 그게 지난 18일, 옥토버 18에 어나운스를 했고요.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그래서 특히 금년에는 물가가 굉장히 올라서 CPI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도 8% 어떻게 또 찍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IRS의 수치들이 대부분 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바뀌는 건데요. 이번에는 굉장히 그 변화의 폭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연방 소득세라던가 연방 증여상속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필요 없는 것들 그렇게 유심히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Federal Tax Bracket 이라는 거니까요. 이게 우리가 소득세를 계산을 하는 방식이 결국 내가 번 돈에서 뺄 거 빼고 남는 넷 인컴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그게 본인의 어떤 상황이 싱글이냐 아니면 결혼을 했느냐, 그리고 부부 공동이냐 아니면 부부 합산이 아닌 별도 신고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해지는 세율이 다르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세율은 최대 37%까지 된다라는 것은 동일하고요. 지금 첫 번째는 지금 싱글 파일러라고 되어 있는데 독립신고자인 거죠. 내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22년도 때는 이와 같은 수치들에 적용을 받았더라면 이제 23년에는 이 숫자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더 높더라도 세율이 더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득을 더 많이 벌 것이다라는 것,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그거를 반영한 수치라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뭐 이걸 알 필요는 없죠. 세금 계산하면서 누가 뭐 엑셀 써가지고 내 세금 얼마 나왔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고, 대부분 다 텍스 소프트웨어, 뭐 터보텍스라던가 이런 걸 쓰든가 아니면 뭐 서비스를 요청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율이 어떻게 됐다라는 걸 아는 것보다는 최대 세율이 37%니까요.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의 경우는 그런 마지널 텍스 레이트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 중요한데요. 스탠다드 디덕션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어요. 이건 뭐냐? 결국 스탠다드 디덕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번 소득을 다 바리바리 모아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공제를 통해 낮춘 다음에 남는 숫자가 넷 인컴이라는 거죠. 넷 텍서블 인컴이라는데, 공제 항목 중에 하나인 건데요. 뭐 좀 더 배경을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납세자들이 이 표준 공제, 스탠다드 디덕션을 사용하던가 아니면 아이템화이즈 디덕션, 항목별 공제라는 걸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항목별 공제 오늘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뭐 모기지 이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스테이트 인컴 텍스를 낸 게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도네이션을 많이 했다거나 뭐 메디컬 익스펜스 이런 것들을 다 바리바리 모아가지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그걸 공제하는 데 쓸 것이고, 그런 거 다 없는 사람들은 그냥 스탠다드 디덕션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좀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 싱글일 경우에 스탠다드 디덕션이 원래 12,950인데 이게 1,000불 이상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13,850불로 올라가는데, 이게 예전에, 오늘은 글쎄요, 이 내용을 다음 주쯤에 또 이 22년 텍스 플래닝으로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뭐와 관련됐냐면, 가족을 고용하자, 자녀를 고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독자적인 세금 신고를 하도록 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이게 왜 그때 의미가 있었냐면, 자녀들이 물론 아주 갓난애기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안 되고,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데 있어서 자녀를 고용하고 별도 파일을 하게 되면, 이게 싱글 파일을 할 때 누가 됐건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12,950, 내년엔 13,850을 쓸 수 있는 거니까, 이 말은 만약에 한 하우스홀드를 놓고 봤을 때, 한 집을 놓고 봤을 때 엄마 아빠 뭐 애가 한 명 있었다고 칠게요. 근데 스탠다드 디덕션을 그냥 엄마 아빠가 공동으로 하면서 신청을 했다면, 어차피 이 married filing jointly라고 되어 있는 여기서 25,900불까지만 나는 소득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데, 반해 애가 빠져나가가지고요, 따로 별도로 신고를 하게 되면 엄마 아빠가 25,900불을 공제할 수 있는 거는 동일하고, 거기에 애가 12,950불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으니까 전체 패밀리 인컴 중에 12,950불만큼을 아이한테
돌리고요. 뭐 월급이 됐건 패밀리 비즈니스에서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별도로 파일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13,000불까지 12,950불까지를 우리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효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별도로 파일하게 함으로써 이거 곱하기 사람 수가 되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 그 금액이 또 1,000불이 더 늘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 이 패밀리를 고용해서 우리가 전체 그러니까 패밀리 멤버 자녀를 고용해서 전체 하우스홀드 가족의 세금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더 할 이유가 된다라고 하겠죠. 내년에는 그 금액이 더 늘어나니까요. 그 내용 한번 공유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캐피털 게인 텍스는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어차피 0% 또는 15% 20%인데요. 전체 소득 수준이 얼마냐에 따라 내가 주식을 매각하건 부동산을 매각하건 이와 같은 그 캐피털 에셋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매각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이 영향을 받는데 역시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그 금액, 그러니까 낮은 세율을 더 많이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원래는 22년에는 41,000불까지에 대해서 내 소득이 41,000불까지인 경우에는 어떤 캐피털 게인이 있더라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였었는데 23년에는 이게 44,000불로 느는 거니까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죠. 내가 더 벌었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일단 소득세에 있어서의 큰 변화 내지는 수치의 변화가 될 것이고요. 그 밖에 뭐 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는 거요. 이것도 역시 이 저소득층이죠. 조금 싱글일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아이가 없는 경우 또는 뭐 3인, 4인 가족들에 따라서 얼마씩 이제 텍스 크레딧을 IRS로부터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크레딧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생활 보조금을 받는 건데 그에 대한 범위도 더 확대됐다라는 거니까요.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내년에 신고하실 때 내후년이 되겠죠. 그때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요. 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요 밑에 두 가지일 텐데 annual exclusion이요. 증여세를 하는 데 있어서 매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 금액이 2022년까지는 16,000불이었었는데 이게 17,000불로 늘어난다. 사람 1인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저희 애가 있어요. 애가 지금 한 명이 있다고 할게요. 애한테 아빠도 16,000불까지는 줄 수 있는 거고요. 엄마도 16,000불 줄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각각 16,000불씩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줬을 때 보통 우리가 이 밑에 나오는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증여세를 평생 동안에 부담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은 뭐 1,200만 불 굉장히 높은 금액이죠. 그런데 그거 역시도 내가 만약에 아이에게 이 애뉴얼 익스클루전이 없다면 누군가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다 누적이 돼가지고 나의 평생 그 증여세 면제까지 내가 증여세를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애뉴얼 익스클루전이라고 하는 컨셉이 없었더라면 내가 애한테 16,000불 준 것도 나의 라이프타임 익셈션을 갉아먹는 데 쓰이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애뉴얼 익스클루전이라는 것으로 인해 내가 누군가에게 증여를 할 때 그 사람에게 주는 금액이 16,000불을 넘지 않으면 그 금액은 라이프타임 익셈션, 나에게 주어진 라이프타임 익셈션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잘 설명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수치가 또한 17,000불로 늘었으니까 이것도 보통 제가 예전에 아일릿이라던가 기타 이 에스테이트 플래닝으로서 이 라이프타임 익셈션을 쓰지 않으면서 우리가 꼭 챙기는 그런 텍스 플래닝의 하나로서 애뉴얼 익스클루전까지 가족 구성원 수만큼 다 증여하고 그거를 뭐 보험 상품을 사거나 아니면 다른 투자 상품을 삼으로써 우리가 전체적인 증여 상속세 플랜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숫자가 16,000에서 17,000으로 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라이프타임 익셈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요 굉장히 높아요. 1,200만 불. 이게 뭐 2017년도 때 세법이 바뀌면서 1,000만 불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와 이번에는 뭐 1,290만 불까지 높아지는 거니까 거의 1,300만 불이 되는 거죠. 이게 2023년도의 수치이고요. 22년도에는 12.06이었으니까 1,200만 불이었어요. 근데 이게 2025년도에는요. 또는 세법이 뭐 이것도 역시 뒤이어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라이프타임 익셈션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자산가들의 경우는 이번 22년도 그렇고 23년도 그렇고요. 적어도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증여세 부담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증여 가액이 높으니까요. 이걸 10분 활용해서 25년 또는 그 이전에라도 이 금액이 낮아지는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가 대비를 해놓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